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과는 다르게 대형주가 쉬어갔고요. 중소형주단의 탄력에 힘을 입어서 코스닥이 더 탄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부진한 2분기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닥 신호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테슬라의 효과인 걸까요? 2차 전지주들이 약진을 보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시장 점검부터 대응 전략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뤄주시는 분인 만큼 이 특유의 3박자 매매법 이 시간에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점검부터 대응 전략도 차차 세워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문가님과 바로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시간 딱 맞춰서 지켜주셨는데 일단 숨 고르시면서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드렸던 얘기는 시장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오늘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정 시에 3주 전부터 코덱스 레버리지 사라, 삼성전자 오를 거야, 반도체 더 오를 거야, 2차 전지 반등할 거야, 백날 얘기해도 안 삽니다. 왜 안 사시냐면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내가 지각비를 내고 비싸게 사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패턴을 분석한 것들에 의해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쯤이 저점이고 이제 오를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다면 배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특강을 했습니다. 토요일도 했고 그 전주에 수요일 저녁에도 했는데요.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다 죄다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도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도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또 고려아연도 그렇게 많이 올랐고요. 종목들 하나하나가 많이 올랐고 심지어 코덱스 레버리지 없으신 분들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시라 그랬는데 걔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습니까? 싸게 사십시오. 그리고 시세가 나면 어떡합니까? 나는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지 마십시오. 쌀 때 살할 때 안 사다가 막 올라와서 이제 우리 팔기 시작하면 이제라도 없는데 들어갈까요 말까요 하시는 덤앤더머 같은 매매 하실 거면 매매를 접는 걸로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너는 맨날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데 진짜냐 보자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이죠.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총 7시간 동안 하루 종일 공개 강의를 합니다. 선물 옵션 매매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셨죠. 당신 맨날 수익 난다는데 정말이냐? 나 한번 볼래? 라고 하시는 분 계신다면 한 달에 하루입니다. 만기주, 매달 두 번째 주 수요일 날 제가 보통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 8시 반부터 7시간 내내 입에 단단하게 떠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오전에 1시간 만에 1시간 반 만에 어떤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선물 옵션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고 안정적인지 한번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종목에 관한 얘기들도 그때 7시간이니까 시간 많지 않습니까? 예, 오후장에 횡보할 때 종목 얘기도 하고 주식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나눌 거니까요.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3주 동안 계속해서 설명을 했던 종목들 어떻게 올라왔고 어떻게 대응해가고 아직 들고 있는 것과 다 팔고 나가야 될 것들 설명드릴 테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섹터별 ETF 순환매를 이해한다면 다음 시세가 진입 타점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여기 73,000원에서 74,000원 구간 횡보할 때 여기서 2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설명드리고 3월에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시세가 쭉 날 때 85,000원 이상에서는 다 팔고 나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시 4월 달에 조정 나올 때는 이때는 매수를 말씀 안 드렸고요. 여기 5월 말에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여기 75,000원 밑에서 73,000원 요 구간을 집중적으로 매수원으로 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목표가를 어떻게 했냐면 쌍봉까지 86,000원짜리가 쌍봉인데 일단 여기까지 가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금요일 날짜로 엊그저께 날짜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절반 차익 실현을 했고요. 예, 절반 차익 실현했고 남은 수량은 84,000원 건드리면 다 정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버텨보자라고 현재 시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지금 상승세가 사그라들었느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얘기하실 때 삼성전자 84,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나는 삼성전자 다 던질 거니까 주가가 무너지겠죠. 예, 그렇지 않다면 버텨볼 수 있겠다. 기준점 잡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사실 이 LG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제가 입에다가 거품 물고 떠들어서 이제 뭐 제 방송 보신 분이면 LG 디스플레이 장자방이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방송을 안 본 사람은 모르겠으나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보면 자꾸 보게 되는 게 왜냐하면 수익이 매일 나요. 그리고 손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종목은요. 한 달 가야 한두 번밖에 매수를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내내 째려보다가 한두 번밖에 매수 안 하는 사람이 손해보면 그게 실력 없는 거죠. 그걸로 밥 먹고 살겠습니까? 굶어야지. 근데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수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중히 본다는 얘기고 매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매수 한번 하게 되면 최대한 물고 늘어져서 수익을 내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방에도 시황글을 올리는 방에도 제가 글을 써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아침에 그냥 시황글 하나 쓰는 거 외에는 별로 하는 얘기가 없어요.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그리고 읽을 만한 기사들이 있으면 좀 올려드리는 정도고 그리고 이제 팔고 나갈 때 타이밍 정도 잡아드리는 정도라서 굉장히 심심해요. 들어오시면 심심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 말에 10,000원 밑에서 10,000원에서 9,700원대에서 잡는 것은 저는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보시면 지금 노트북 있잖아요. 이 노트북 이 패널도 여러분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요즘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가 이 디스플레이 시장 안에서는 세계 원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5,000~36,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10,000원을 깬다면 거의 마이너스 70% 난 거거든요. 이거 뒤집어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다른 회사들 종목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성장을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예전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도 성장하면서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만큼 가치가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주가 되게 싸다라는 걸 인식을 좀 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 10% 정도 수익 날 때 한번 팔아먹고 다시 누릴 때 5월 말에 여러분들께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설명드렸고 또 여기 지금 팍스TV 요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금 10,000원에서 1,250원에 샀어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후에 보시면 한 달 동안 살 기회를 줍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싸다고 사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달 동안 떠들었는데 안 산 사람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소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자유가 뭔지 아세요? 예, 보입니까? 눈에 잡혀요? 안 잡혀요. 그죠? 평등, 평화 눈에 잡힙니까? 이건 이렇게 평등은 이렇게 하는 거야. 평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대충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뿐이지 정말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없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의 속임수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가치들 중에 너 정직해야 돼. 너 자유롭게 살아.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가치 중에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지향점이고 방향성인 거죠. 우리가 주식 매매도 똑같아요. 약간 철학적으로 들어갔는데 주식도 똑같은 건 얘가 이제 여기서 바닥이 잡혔어. 그러니 앞으로 위로 올라갈 거야 라는 내 지향점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싼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싸다고 사자고 할 때 죽어도 안 사시는 분들이 꼭 나중에 비싸게 사는데 제발 부탁인데 추격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10,000원에서 1,250원에서 바닥 매수를 이야기 드렸고 11,700원에서 반을 팔고 나머지 끌고 가라 이야기 드리고 있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13,500원에서 15,000원 정도 바닥에서 한 35%에서 50% 정도는 최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꺾인다면 얘도 무너지겠죠. 그래서 남은 종목은요 1,700원이 무너지면 혹은 11,000원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격대에 따라서는 익절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버텨보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우리가 현대오토에버는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제가 여기 밑에서 여러분 계속 공략을 말씀드렸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라운딩 이렇게 돌다가 툭 tum에 나올 때 13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 구간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언제요? 4월 말에 온라인 특강 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온라인 특강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일 다 제껴놓고 들어오세요. 다른 분들은 온라인 특강 할 때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 한 달에 한 종목 정도는 드실 만한 종목을 매달 드리고 있고 지금 제가 팍스TV를 한 지가 2021년 1월 달부터 했거든요. 제가 3년 반을 넘겼네요. 이제 7월 달이니까 3년 반 동안 여러분께 온라인 특강과 무료 강의를 통해서 드렸던 종목 중에 손해를 끼쳤던 종목은 아직 한 종목도 없습니다. 물려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달에 몇 개 안 드리니까요. 안정적으로 드립니다. 치고 올라가서 여기 올라올 때 17만 원대에서 팔고 나왔고요.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구간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5월 달에 한번 기회를 줬고 6월 달에 한번 기회 줬습니다. 그리고 치고 올라갑니다. 저는 17만 5천 원에서 반을 팔았고요. 남은 수량은 16만 5천 원에 익절 것이고 버텨보겠습니다. 16만 5천 원. 현대오토에버는 우리가 그냥 약간 은어로 이거는 그냥 회장님 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대오토에버의 대주주를 체크해 보시면 대주주가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기업체 오너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우리 개별주인 거 제가 개별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개별주를 하는 이유는 그 오너의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의 이용 가치가 단순하게 부품 회사로서의 값어치는 넘어간다는 걸 거예요. 지주회사 역할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지분이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은 조정이 나오면 사두면 올라간다라는 건 여러분 공부를 좀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가에 만약에 정아무개 회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정아무개 회장님이 자회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현대차 살 거야, 나 기아차 지분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 가지고 있고 저기 그런 정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저 시총도 작고 조그마한 종목인데 저 왜 회장님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지?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경영권 방어 차원과 여러 가지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 오너께서는 재벌가의 오너께서는 함부로 주식 안 갖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방송이라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통해서 제가 강의할 때 한 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굉장히 눈여겨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 실패가 없었던 종목이다. 그래서 개별주를 잘 안 하지만 가끔 오너 일가들 중에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사놓으시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5천에서 15만 원에 샀던 놈이 꽤 올라왔죠. 25% 30% 가까이 수익 올라오고 있으니까 반 팔고 나머지 버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입니다. 얘는 반도체 부품주인데요. 제가 반도체 섹터에서 저희가 주로 갖고 있었던 건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 두 개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삼성전자가 전기전자 플러스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가 주 반도체 개념으로 되게 크게 끌고 왔다면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은 반도체 부품 종목들인데요. 근데 이 종목들 중에서도 괜찮은 패턴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여기 3월 달에 매수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한번 수익을 냈는데 보시면 얘가 좀 어려운 종목인 게 시세 한번 내면 눌러버리고 시세 한번 내면 눌러버려요. 그래서 얘는 조정 시에 사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갈 때 못 따라갑니다. 올라갈 때 따라가면 갔다가 밀면서 물리고 갔다가 밀면서 물려요. 그래서 이 패턴은 무조건 조정 시에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내려올 때 여기 5월 달에 원익 IPS 34,000원대 매수해서 올라올 때 37,800원 올라올 때 한번 단타 치고요. 또 한번 조정 나올 때 34,000원, 35,000원 요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이야기 드렸는데 갑자기 당일날 얼마가 올랐냐 12.96% 올랐습니다. 장대 양봉이 하루에 12% 이상 올라와서 4만 원 찍던 날에 절반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남은 수량은요. 38,500원 건드려버리면 익절 관리 다 던져버리고 38,500원 안 건들면 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종목들을 가만히 보실 때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은 시세가 나고 눌림목이 나와서 다중바닥을 쌍바닥을 완벽하게 형성한 종목들만 배팅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주식만 하잖아요. 이 못 기다려요. 어떻게 한 달, 두 달, 석 달을 어떻게 기다려?
답답해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얼마나 지루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전에 선물 옵션 매매하고 그리고 저는 오후장 주식을 살피는 거예요. 보다가 쓸만한 거 있으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안 쓸만하다 싶으면 안 하는데요. 제가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주식이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두 개 합치게 되면 한 2,500개 돼요. 거기다 ETF까지 치면 3,400개 종목이 됩니다. 그 많은 종목 중에 올라갈 만한 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딱 200개 종목만 골라놔요. ETF하고 주식하고 다 합해서 200개. 이 200개 안에서만 저는 거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린 종목들이 맨날 그 종목일 거예요. 3년 반 동안 방송한 거 보신 분은 별로 다른 종목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골을 우려서 진하게 여러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괜히 새로운 거 가서 야 저기 새로운 맛집 있대 가 봐봤자 저기 떡볶이 먹어봐야 속만 부글거리고요. 가 스파게티 먹어봐야 살밖에 안 쪄. 햄버거 먹잖아요. 맛은 있어. 배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에 맛있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 몸에 좋은 것들은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엑기스만 좀 드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수가 많은 거 별로 원하지 않고요. 아마 글쎄 제가 주식을 하는 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언제까지 방송을 하고 언제까지 주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마 정신이 멀쩡하면 제정신을 갖고 있으면 평생 하겠죠. 그죠? 예, 돈 버니까요. 좀 잘 버니까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저는 계속해서 이 중심주 위주로 할 것이고 그러다가 가끔 이제 테마가 타고 올라오면 지난번에 2차 전지 올라왔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쓸만한 종목 있으면 한두 개 업데이트하고 저는 거의 그렇게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종목을 찾는 노력을 보통 개별 종목 하시는 분처럼 빡세게 안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그냥 애플 사요. 애플 사고 엔비디아 사고 차라리 구글을 삽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전 세계 1등하는 거 사는 게 낫지 뭐 쓸데없이 코스피 종목에 이것저것 자잘한 종목을 보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주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또 뭐 하나 있냐면 성신양회라고 하는 건설주하고 시멘트주를 좀 볼만할 것 같은데요. 8,500원에서 8,000원 구간에서 조정 시에 슬슬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같은 구간에 사서 올라올 때 10% 차익하고요. 샀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20% 수익 내고요. 다시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한번 볼까 싶습니다. 이 종목들 중장기 포트로 바라보고 저는 시멘트하고 건설주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바라보면서 조정 시에 샀다가 수익 나서 10% 20% 수익 나면 팔아먹고 또 조정 시에 샀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올해는 그렇게 단타치다가 아마 내년도에는 추세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GS건설입니다. 건설이 우리가 GS건설의 닉네임이 굉장히 많죠. 예, 순살자이 그죠? 최근을 빼먹은 대단한 건설사. 그다음에 또 저기 프로지오 가면 흐르지오 그죠? 예, 순살이 흘러내리는 흐르지오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건설사들이 보면 안타까운 거는 시공비를 맞춰야 되고 지금 건설이 여러분 쉽지 않은 건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공사판에도 지금 도입하겠다. 건설 노동자에게 도입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공언을 합니다. 보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 하나 우리가 재건축하고 재개발할 때 짓는 거 재개발 투자 재건축 한번 해보셨으면 전 해봤거든요. 해보시게 되면 한 3년 정도에서 늦어지면 3년 반이면 아파트를 져요. 한 2,000세대쯤 되는 안쪽에서는 1,500, 2,000세대 안쪽의 아파트는 한 3년 반 안쪽에 보통 집을 짓거든요. 근데 주 52시간을 적용을 하게 되면 5년 빡빡하게 걸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짓잖아요. 그럼 내가 이 아파트가 만약에 1,000억짜리 공사예요. 그럼 보통 건설사가 돈 얼마 넣고 이걸 공사를 하냐면 100억에서 200억 집어넣어요. 그러면 80% 내지 90%가 다 대출금이에요. 감 잡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1,000억짜리 공사인데 내 자금 100억, 200억까지 공사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다 대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사 일자가 하루 한 달 늘어날 때마다 대출 이자만 해도 수십억씩 불어나요. 근데 우리가 1년 반 이상 공기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1,000억 단위 이상의 이자가 더 나간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뜻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점점 더 비싸게 사야 될 거고 집값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건설사 입장에서 야 내가 예전에 평당 500, 600만 원이면 집을 질 수 있었는데 이제 평당 900만 원, 1,000만 원 안 주면 못 사요.
하이엔드급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급화되는 아파트들은 지금 강남에 아파트 지금 짓는 거 보니까 저 반포 쪽에는 평당 1,300까지 지금 견적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900대에서 950대 정도의 지금 견적들이 움직이는데 1,300을 움직인다면 여러분 앞으로 한 3년쯤 뒤에 우리가 짓는 아파트는 평당 1,000만 원 밑에서 지을 아파트는 단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균 단가가 계속 건설비가 올라가면 근데 재밌는 건요. 건설 원가가 올라가는 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시멘트예요. 그래서 제가 시멘트를 자꾸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시멘트 전부 다 해도 지금 우리나라 공급량이 90%를 못 따라가요. 근데 아직 건설 붐도 아니고 건축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건설 다 막아놔서 정부에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잘 못 짓고 있습니다. 소소한 건축 현장들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멘트 값이 최근에 4년 동안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거기다 철근 콘크리트 값도 거의 2배쯤 올랐거든요. 최근 3, 4년 동안. 그러면 건설 원자재 값이 2배 정도 올랐죠. 거기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건설 현장에 노가다 뛰러 가면 하루 일당이 5만 원에서 6만 원 받았습니다. 저도 노가다 많이 해봤거든요. 예, 한 5, 6만 원 합니다. 요새는 보통 그냥 기술이 없는 우리가 보통 잡부라고 이야기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기준으로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 제가 대학생 때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20년 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건비만 얼마 올랐냐면 3배 올랐거든요. 여러분 20년에 인건비가 3배 올랐다면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야 이거 집값의 인플레이션이 20년간 3배 오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공시지가도 그만큼 올랐죠. 3배 이상 올랐죠. 거기다가 인건비도 그만큼 올랐죠. 자재값도 2, 3배가 올랐죠. 집값은 오르는 게 정상인 겁니다. 떨어지는 게 비정상이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27년도에 3기 신도시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27년 5월 달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번 윤석열 정부 끝나는 27년 5월까지는 새로운 아파트를 신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왜? 주 52시간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3년 내에 절대로 새 아파트 못 짓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폭증하게 되고 그때 그게 시장이 지금 최근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집값 오를 거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안 믿으시는 분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시멘트 값하고 건설이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2, 3년간 얘가 굉장히 우량 섹터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으니까요. 조정시마다 사고 얘가 올라올 때 보통 건설주나 시멘트주는요. 한 1, 20% 오르면 조정받아요. 그래서 한 15%에서 20% 나면은 한 7, 80% 팔아버리고 또 조정 나오면 또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2, 3년 정도 끌고 가는 섹터로 GS건설 그다음에 우리가 시멘트 관련 주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굳이 어렵게 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섹터 몇 개 가지고 계속 돌려막으면서 울고먹으면서 나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 여러분께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참고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래된 맛집에서 끓이면 끓일수록 더 우러나고 더 맛이 깊어지는 이 사골 국물처럼요. 이와 같은 종목들, 전략들 챙겨드리고 또 그런 종목들을 반복해서 제시를 해드리면서 누적 수익을 또 쌓아주고 계시니까요. 좀 함께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대형주 중심의 ETF와 대형주 중심의 전략들 또 찾아가 봤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저희 방송만의 매력이고 특징이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한 달에 딱 한 번 진행해 주시는 무료 이벤트입니다. 전문 옵션 실전 매매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확인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교육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궁금증까지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매일 찾아오는 기회 아니고 한 달에 딱 한 번 열어주시는 특강인 만큼 모두 함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바로 수요일 날 시작이 되고 오늘 꼭 이벤트 참여 링크를 받아 놓으셔야지만 특강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이용하시거나 문자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시 50분까지 계속해서 이 방법 열어둘 거니까요. 활발하게 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매법도 배우고 대응법도 알아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 누려보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강의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선물 옵션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또 어떤 오늘 패턴들 배울 수 있을지 소개도 해주시죠. 예, 우리가 매매를 한번 이렇게 제가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면서 되게 많이 느껴지는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생각을 있을까요? 하냐면, 네. 왜 사람들은 주식으로 손해가 나지? 라고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돼요. 네.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셨대요. 내가 죽으면 주식 투자하지 말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제가 올해 것만 놓고 보셔도 올해 1월 달에 쭉 빠져서 15,500원에서 16,000원 여기서 매수했던 게 올라와서 25,500원까지 올라요. 그럼 바닥에서부터 얘를 생각하면 거의 25% 30% 올랐거든요. 그리고 다시 조정 나올 때 18,000원 밑에서 사라 이야기 드려서 쌍봉으로 2만 원대에 팔고 나가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생각하셔도 15%가량의 반등을 줍니다. 자, 보실게요. 그냥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25%, 여기 10%만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18,400원, 500원 여기 사가지고 7월 달까지 넘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건 선물 기준으로 395에서 400이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22,000원에서 22,5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여기까지만 잡아도 러프하게 10% 여기까지 20%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올해 여러분 1월 달부터 생각해서 25%, 10%, 20%입니다. 그럼 얼마죠? 무려 55%의 수익입니다. 내가 물론 다 팔지 않고 저점 잡아 고점에 잘 팔지 못한다 하더라도 약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데 그 구간에 내가 올해에 내 원금의 몇 퍼센트를 수익이 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내가 1년에 내 원금의 50%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냥 남들 사는 지수 추종하는 물론 코덱스 레버리지니까 지수 상승폭의 2배를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얘는 50%지만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 아닌 그냥 코덱스 200을 샀다 그러면 한 20% 25% 수익 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수익을 분명히 인덱스 펀드를 통해 낼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개별 주식을 해면서 나 잘났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업 투자자라면 제가 전업 투자자로 돌아간다면 난 뭐 할까 생각해 보면 아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선물 옵션 하고 그 나머지는 인덱스 펀드 위주로 거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거래하고 다른 건 쳐다보지 않고 저는 오후장은 점심 먹고 놀러 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수익이 더 많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에 비해서 내가 실수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점일 때 쌀 때 사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월봉을 한번 보실게요.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했을 때 얘가 적은 것 같지만 6,100원짜리가 얼마 갔냐면 31,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2,000원대부터 사기 시작해서 한번 털고 눌림에 사고 팔고 눌림에 사고 팔고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여름장에 제 생각에는 여기 24,000원에서 27,000원 구간 오면은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월, 8월 중에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승 파동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 없는 분들은 뭐 사시라 했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라도 사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요? 얘 보시면 여기서 바닥 잡고 1번 갔다가 눌리고 반등했다 무너져요. 자, 여기 찐바닥이다. 시세 한번 내고 눌림목에 사고 가라. 어디까지? 앞전 고점 돌파. 자, 보시면 오늘도 2.45%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굳이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운영하는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문자로 여러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방에 계시는 분들이 안 나가요. 한번 들어오시면. 왜 안 나가냐면 손해가 안 나니까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쓸만한 거 살 때 한 번씩 말씀드리면 그냥 사서 제 종목을 보통 비중을 조금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 종목에 20, 30%는 사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50% 몰빵까지 사시는 분들 꽤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종목을 자주 안 들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내가 어떤 매매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냐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시면 개별주 하는 노력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안정적인 거 하시면 되고 만약 이제 장이 이제 이번 상승 끝나고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하락장 올 거예요. 자, 인버스거든요. 보실래요?
자, 인버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얘가 우리가 2021년도에 제가 여기 팍스TV 출연할 때가 여기거든요. 21년 1월 달. 시장이 급등을 했을 때니까 인버스는 바닥이 났죠. 근데 얘가 계속 누르고 오르면서 얼마까지 갔냐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2배가 넘게 갔어요. 장이 빠질 때 인버스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22년 10월 달에 인버스가 꼭지치고 나서 시장이 이제부터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덱스 레버리지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여기죠. 딱 그 자리가 10월 달. 그죠? 이때부터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요번 여름쯤에 이제 거의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24,000원에서 27,000원 요 구간 정도 오면 이제 얘는 끝나고 다시 하락 조정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9월, 10월부터는 하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쯤 남아있는 상승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들이 일희일비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큰 흐름에서 어느 정도의 좀 감내를 하면서 가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좀 너무 이 매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올해 올라야 될 8분응선 이상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9부, 10부까지 채울 거냐 조금 가다가 말고 조정 한번 하고 갈 거냐 그 문제니까 이제는 무리하게 매매하는 자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좀 하시면 좋겠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 무엇을 살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지수는 통상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은 올라야 되니까 오르는 쪽에 대한 매매만 자꾸 하거든요. 오늘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잡아드려 보겠습니다. 보시죠. 주가가 올라가면 선물이 올라갈 때 주식처럼 똑같이 나는 여기다 사면 돼요. 그냥 올라갈 것 같네. 10개만 살게. 라고 해서 쭉 치고 올라갈 때 오케이 다 올랐다. 여기서 팔고 나갈게. 그러면 주식하고 선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선물 매수하면 돼요. 올라갈 때는. 근데 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한 3주 동안 오르니까 상승장에 취해서 또 하락을 한참 까먹으셨죠. 예, 두둑에 맞던 기억이 이제 슬슬 기억에 사라지거든요. 장이 빠질 때는 야 오늘 급락한다. 큰일 났다. 하방 잡아라. 그럼 난 뭐 한다? 야 여기 오늘 많이 빠질 거니까 한 20개양 매도할게. 그럼 난 주가 공매도처럼 하방 진입해서 쭉 빠지면 여기다가 차익 실현 20개 딱 집어넣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우리가 선물 옵션은 하방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 입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 선물은 봤어. 그럼 옵션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여기다 기준점을 하나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시소라고 보시면 여기가 콜 옵션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가 풋 옵션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콜 풋이 무게가 똑같으면 얘들이 균형을 이루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놈 하나가 만약에 무너져요. 얘가 이렇게 콜 옵션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로 풋 옵션이 올라가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수가 만약에 콜 옵션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하락이라는 얘기고 그럼 난 뭐 살까요? 풋 옵션이 올라가니까 풋 옵션 매수하면 돼요. 간단하죠? 반대로 풋 옵션이 기준점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난 뭐 사면 됩니까? 콜 옵션 이거 사가지고 밀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렇게 상하방을 이렇게 운영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둘 중에 그러면 이제 좀 요 한 단계 더 나가 보면 콜옵션의 기준점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콜옵션 기준점이 2.50이에요. 근데 2.5라고 하는 기준점이 콜이 무너졌죠. 이렇게 쭉 무너지니까 그럼 누가 올라갈까? 풋옵션이 올라가겠죠. 풋옵션의 기준점은 얼마냐면 여기 0.25예요. 그러니까 얘가 출발하고 빵 치고 올라가니까 얘가 나는 콜옵션 무너지는 거 보고 야 콜 무너졌으니까 하방이네. 그리고 하방 풋옵션 샀을 뿐인데 몇 배가 갔냐면 10배가 갔어요. 여러분 주식하고 차이가 뭐냐면 선물옵션의 수익률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저는 여러분 선물옵션 공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선물옵션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 볼게요. 우리가 몇 가지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갭상승 런이라고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갭상승해요. 근데 갭상승했는데 눌림도 없이 시가부터 달려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 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쉽지 않죠. 따라 붙었다 쳐도 이걸 과연 길게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자방에게 배우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왜?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지겹도록 반복해서 익히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럼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날이 7월 5일 날이고 엊그저께 금요일 날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익 계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화면에 빼곡하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이 벌었냐 보시죠. 보시면 수익 계좌가 막 올라와요. 자, 보시면 아침에 얘가 장이 출발하자마자 시가부터 상방에 냅다 질러가지고 버텨라. 자, 이걸 왜 이렇게 버텼냐면 이날 일봉상 박스 상단을 돌파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스가 이렇게 일봉에서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다가 돌파 못하던 이 박스를 돌파한 날이에요. 보통 돌파한 날은 하루 이틀 내에 장대 양봉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차트의 패턴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넘지 못하던 놈을 돌파했어요. 그럼 하루 이틀 내에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콜옵션을 냅다 몰빵 질러서 그냥 버텨라라고 얘기해서 승복을 하라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가부터 뭐 봤냐면 보세요. 풋옵션이 얼마에 2.96에 돌파를 못하고 죽는 게 기준점이 보일 거예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 수요일 날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 풋옵션 기준점 2.95라고 그냥 이게 말씀드려요. 일단 동그라미 이렇게 딱 쳐주면서 2.95. 자, 그러면 요 가격이 오케이. 그럼 얘 무너지면 난 뭐해? 풋이 무너지니까 장의 방향은 상방이요라고 보시겠죠. 그럼 뭐 질러야 될까요? 콜옵션이요. 근데 아침에 이 콜옵션이 0.1짜리거든요. 그냥 10,000원짜리입니다. 0.1. 10,000원짜리가 얼마 갔냐면 22만 9천 원 갔습니다. 몇 배 갔습니까? 2290%입니다. 원금의 22배가 올랐다고요.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식이 안전한 줄 알았는데 선물 옵션이 저렇게까지 수익이 많이 나면 이게 안전한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이날 삼성전자 몇 프로 올라냐면 2.96% 올랐습니다. 반올림에서 3% 올랐다고 칩시다. 3% 오른 삼성전자 가지고 계실래요? 아니면 콜옵션 2200% 올라가는 거 중간에 들어가서 50%에 끊어먹든 100%에 먹든 200%에 먹든 300%에 먹든 어디 잘라 먹어도 삼성전자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은데, 내 돈은 한정적인데 선물 옵션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걸 질러서 먹을 수 있는 거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못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거기다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주식은요, 우리가 2, 3개월 기다려야 매매 기회 한 번씩 줘요. 한 종목당. 2, 3개월 혹은 3, 4개월 기다려야 충분히 눌리고 조정된 상태에서 2, 3개월, 3, 4개월 기다려야 한 번씩 매매 타점을 주거든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일주일에 내가 원금 대비 저점에서 더블 2배, 100%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요. 그리고 내가 300%, 3배 이상 나는 게 보통 한 달에 서너 번은 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500%, 1000%, 어떨 땐 2000%씩 나요. 보통 500% 넘어가는 게 한 달에 한 번 이상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격주로 300% 넘어가고 4주 중에서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한 10배, 5배에서 10배를 도전할 수 있는 시세들이 터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가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예전에 청년이었는데 웬 아저씨가 한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면도하고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죠? 여러분도 다 아마 거울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인생을 10번쯤 살아가는 것만큼, 100번쯤 살아가는 것만큼 수익 기회를 계속 준다는 거죠. 주식은 몇 번, 2, 3개월, 3, 4개월 걸려야 한두 번밖에 타점을 안 줍니다. 한 종목당. 근데 얘는 일주일에 몇 번씩의 기회를 주고 하루에도 최소한 두세 번의 기회를 준다면 나는 기다리는 2, 3개월의 주식을 볼 것이냐, 하루에도 두세 번씩은 좋은 타점을 주는 선물 옵션을 할 거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날도 한번 봅시다. 어떤 날 움직이는지. 자, 6월 3일입니다. 이날 보시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9시 39분에 수익률 200%를 이야기하면서 2,290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요. 보시면 10시인데요. 수익률이 보시면 217%의 수익을 인증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침에 장 출발하고 살짝 눌렀다가 급등해 버립니다. 자, 이건 우리가 뭐 보면 되냐면 풋옵션 기준점이 여기요. 기준점을 넘지 못하는 걸 확인하면서 풋은 죽을 것이고 콜 사가지고 왕창 올라가는 이 시세를 추한다. 이것이 우리가 선물 옵션의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날 6월 3일 날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7월 5일이었죠. 그리고 6월 3일입니다. 한 달밖에 안 지났죠. 한 달 만에 몇 배 났어요. 6월 3일 날은 900% 시세 났는데요. 그리고 어저께 금요일 날 엊그저께는 2200% 났네요.
10배 정도 나는 게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기회들을 주는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2월 2일 날도 볼게요. 거의 월 초에 많이 나요. 월 초에 이날 몇 배 났냐면 36배가 났습니다. 3,600%의 수익이 냈는데, 자, 계좌 인증을 한번 보실까요? 저랑 2년 반쯤 되신 분이신데요. 아침부터 냅다 질러 그랬더니 몰빵했습니다. 풀베팅에서 6,050만 원의 수익을 내신 계좌 인증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0% 수익 나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원금의 100% 더블 수익이 나서 수익 금액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 여기 보시면 오늘 모두 털고 7,820만 원 수익에 확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래 이틀밖에 안 되신 분이 420만 원 수익 내셨다고 이야기하시고, 계속 끌고 올랐더니 350만 원 버셨다고 얘기하시고, 벌었더니 5,800만 원 버셨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몰빵 질렀고 90% 털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수익 계좌 인증들이 올라옵니다. 과연 어떤 날일까요? 보시죠. 또 이분은 당일날 하루에 얼마를 버셨다고 얘기하냐면 5,700만 원이요. 자, 언제 얘기하시냐면 아침에 갭상승 런, 제가 패턴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아침에 방송에 이야기를 해요. 수요일날 제 바람은 좋은 패턴이 나오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방송이라서 아침 출발에 오늘 갭상승 런을 예상합니다라고 아침 시황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뭐했냐면 바쁘신 분인데 아침부터 시가에 냅다 질러버리고 내비둔 거예요. 그랬더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우리는 상승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자, 보시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종가 고가로 하루 종일 들어올려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아침에 매수한 거밖에 한 게 없어. 아침에 매수한 거밖에. 그리고 샀어. 들고 있어. 버텨. 그리고 수익을 많이 냈어요.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뭐 봤냐면 아침에 풋옵션이 기준점을 깨는 것, 이거 하나 본 것 뿐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가지고 들고 버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패턴을 아신다면 이런 자리에서 내가 지르고 배팅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적은 수익을 내시는 분도 많지만 큰 수익을 내는 분도 있지만 돈이 많아서 많이 번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 교육생분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저랑 하신 지가 4개월 정도 되신 분이에요. 4개월 정도. 그런데 4개월 차에 어떤 수익을 냈냐면 수익률 보실래요? 1,086%입니다. 1,086%. 1,000%면 10배예요. 원금에. 근데 이분은 얼마 가지고 하셨냐면 옵션 500만 원 가지고 하신 거. 4개월 동안 늘리지 말라고 제가 2달 동안 모의 투자를 말씀드렸고 3개월 차부터 실전하셨거든요. 그리고 4개월 차 되시면서 1,086%. 내 원금의 10배, 11배 가까운 수익을 내셨는데 보시면 실현 수익이 얼마냐면 4천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10배니까. 그러니까 내 원금이 8배가 낮고, 그리고 평가 수익이 540만 원 가지고 있고, 다른 종목도 보시면 149%, 여기 270%, 그리고 4,700%, 이렇게 종목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이분은 500만 원 가지고 얼마 버셨냐면 이 파동에서 5,800, 5,900 정도 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물 옵션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께 제가 되묻겠습니다. 수익이 날 때 이렇게 시원하게 나는 것이 과연 위험할까요? 자, 중요한 건 기준점이 깨지면 걔를 안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게요. 저한테 종목 얘기하고 막 이렇게 시황을 제가 여러분 무료방에다 이렇게 많이 글을 올려드려도요. 저는 상방 얘기했는데 하방 들고 물렸다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하방 얘기했는데 상방 들고 물렸다는 분이 있어요.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가는 방향을 보세요. 반대 방향 보면서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상승장의 하방, 딱 하방 인버스 딱 슈쳐가지고 장 빠지면 수익 내는 거 하고 싶어요? 하락장에 바닥 잡고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는데 자꾸 역방향 보는 습관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의 매력이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내내 내가 매일매일 매매해야 되고 매일 수익 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고요. 배워놓으세요. 배워두시고 나서 차근차근 쌓아놨다가 보통 월 초에 시세가 나요. 지난달도 그랬죠. 6월 초에. 그리고 어제도 금요일 날이죠. 어제랜다. 금요일 날도 되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쯤 수익이 많이 나니까요. 그 다음에 11월 달도 보실래요? 이날도 보시면 6월 초에 많이 나죠. 봐요. 11월 6일 날 얼마 갔냐면 시작과 동시에 콜옵션이 50배 난 날이에요. 바닥부터 출발해서 50배. 그랬더니 아까 여러분 500만 원 가지고 5,800만 원 버신 분이 시세가 50배 올라갈 때 나는 한 10배, 12배 정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다 먹진 못하지. 사람이 어떻게 저도 그렇게 못해요.
못 견딘다고 그렇게 견뎌지지가 않아. 내가 정말 좀 한 100만 원 질렀으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씨. 근데 이게 한 5천만 원 질러봐 견뎌지는지 50% 100%만 나도 두근두근 야 2천만 원 3천만 원 아싸 팔아봐라 덜덜덜 떨고 있지. 이거 못 견뎌. 그러니까 선물 옵션은 장점이 뭐냐면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큰 돈 가지고 오니까 다 깨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금이 내가 그냥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갖다 놓고 2, 300 갖고 계속 내가 한 3, 4개월 훈련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한 5, 600 올리고 괜찮아? 7, 800 올리고 괜찮아? 1,000만 원 쓰고 그래서 차근차근 쌓아간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될 때 수익금을 쌓아서 그 다음을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장이 하락할 땐 어때? 한번 보자고. 자 보시면 5월 23일이에요. 이날은 우리가 시가에 하방으로 질렀는데 아침에 보시면 9시 11분에 계좌인증 올라오신 거면 206%인데 2,580만 원이에요. 저랑 2년 반쯤 되신 분이세요. 자, 어떤 날이 이렇게 많이 시세가 나냐. 봐봐요. 보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장 왕창 빠져요. 난 이때 하방 본 거예요. 딴 거 없어. 콜옵션 기준점 깨지니까 나는 풋 질렀을 뿐인데 풋옵션이 몇 배 가냐면 5배 갔고요. 이후에 바닥에서 콜이 올라갈 때 몇 배 갔냐면 7배 갔어요. 주식은 올라만 가야 수익이잖아요. 선물 옵션은 내려가는 쪽에 하방을 수익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그리고 상방 올라가면 바로 방향 전환 해버리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락장을 보시면 5월 9일 날 보세요. 장이 출발해서 하루 종일 빠졌거든. 만긴 날이에요. 만긴 날. 어땠냐면 이때 인버스가 왕창 올랐죠. 근데 이때 몇 배가 올랐는 줄 아세요? 환율이 상승하면서 풋옵션이 몇 배가 갔냐면 10배가 갔네요. 아침에 이날 얼마? 1870원씩 수익 인증들 막 올라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차트 보시면 장 출발과 동시에 왕창 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우리는 기준점 하나밖에 없어. 자, 콜옵션 무너졌다. 그러니까 나 뭐 할 거야? 하방 잡을 거야. 그리고 반등 이용해서 야, 콜옵션 못 넘는다. 쌍봉이다. 패라. 나 어떻게 보여? 그럼 뭐 해야 돼? 야, 콜 죽는데 뭐 사야 되니? 풋옵션 사야지. 그러니까 여기 사가지고 시작하다 보면 쭉 올라와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300%. 다시 눌렀다가 여기서 쭉 올라서 몇 배 가냐면 10배 갔습니다. 1000%. 자, 여러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주식 종목들을 그렇게 좀 3년 반째 여러분께 공짜로 맨날 매주 드리냐면요. 선물 옵션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주식에서 많이 벌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에게 돈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드려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 방송을 제가 하는 한은 드리려고 해요. 그냥 공짜로 드리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짜 점심 계속해봐야 오래 버티기 어렵거든요. 끼니는 어떻게 내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밥해 먹는 방법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밥벌이 하는 방법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아침 9시에 여러분 오시게 되면 저랑 함께 할 수 있고 8시 반부터 함께 하실 겁니다. 오셔서 선물 옵션 한번 배워보시고요. 이거 괜찮네. 한번 배우면서 따라오시면 한 2, 3개월만 좀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으니까 한두 달 정도 모의 투자하면서 좀 따라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든지 한 번 딱 보면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익힌다면 우리도 충분히 습득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전문가님의 커뮤니티 방에서 함께 하신다면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매매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주식보다 큰 수익을 또 보다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챙겨보실 수가 있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으니까요. 선물 옵션에 관해서 추가적인 내용까지 챙겨보고 싶다, 보충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모레 진행되는 무료 특강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활용하시거나 혹은 문자 방법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3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특강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 링크 타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정말 8시 30분부터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7시간가량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서 실전 매매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 현물 시장부터 선물 옵션 파트까지 다 다뤄드릴 거니까 궁금증도 해결해 보면서 교육법, 대응법 다 챙겨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특강이고 한 달에 딱 한 번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